2025년 11월 5일 북미 스포츠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메이저리그 사커 MLS 사무국이 올해의 신인상 뉴커머 오브 더 이어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시즌 내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로스앤젤레스 FC LAFC의 손흥민 33선수의 수상은 아쉽게도 무산되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샌디에이고 FC의 안드레스 드레이어 27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LA의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손흥민의 MLS 데뷔 시즌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현상이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새로운 무대에 상륙하며 일으킨 손흥민 열풍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선 문화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MLS 신인상이라는 단 하나의 개인 타이틀을 향한 여정은 치열한 경쟁과 냉정한 데이터 앞에서 2위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이 보도는 손흥민의 신인상 수상 실패가 가진 의미, 드레이어의 압도적인 승리 배경, 그리고 손흥민이 남긴 MLS에서의 족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LA 현지 시각으로는 이른 저녁 시간이었던 11월 4일, MLS 공식 채널을 통해 신인상 투표 결과가 공개되었다. 발표 전까지 수많은 북미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의 수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가히 충격파 그 자체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압도적이었다. 최종 결과 요약. 1. 안드레스 드레이어 샌디에이고 FC 평균 74.11%, 2. 손흥민 로스앤젤레스 FC 평균 6.3%, 3. 필립 싱케르나겔 시카고 파이어 FC 평균 6.21%, 드레이어는 미디어 투표 71.75%, 선수 투표 69.09%, 구단 기술 스태프 투표 81.48%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심판단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다. 반면 손흥민은 세 부문에서 각각 7.91% 미디어, 7.27% 선수, 3.7% 구단 나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드레이어 득표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MLS의 올해의 신인상의 정의는 이 결과의 아이러니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상은 MLS에서 프로 데뷔를 하는 선수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과 달리 프로 경력은 있으나 MLS에는 올해 처음 데뷔한 이적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수상 자격 기준은 순수한 신인의 잠재력보다는 리그에 들어와 얼마나 큰 임팩트 영향력을 주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LAFC로 이적하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손흥민은 이 영향력 부문에서 독보적이었다.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LAFC 구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홈 경기장 티켓 파워는 폭발적이었으며 중계권 수요까지 끌어올렸다. 많은 축구 평론가들은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MLS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투표를 진행한 미디어, 선수, 스태프들은 결국 경기장 내에서의 직접적인 생산성에 더 큰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MLS는 축구 리그이며 시즌 전체를 누빈 선수들의 누적 기록이 개인상 수상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이다. 안드레스 드레이어의 수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결과였다. 덴마크 국가대표 출신으로 FC 미트윌란, 루빈 카잔, 안더레흐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다 샌디에이고 FC로 둥지를 튼 드레이어는 MLS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드레이어의 2025 시즌 기록, 출전 경기 34경기 선발 34경기, 공격 포인트 9골 19도움 총 38포인트,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며 시즌 전체를 통틀어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린 드레이어는 MLS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했다. 샌디에이고 FC가 중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이어 개인의 기록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MLS 구단 기술 스태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분명 엄청난 선수지만 우리는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들의 노력을 평가해야 했다며 드레이어는 매주 90분 동안 꾸준히 생산성을 보여줬다. 신인상 투표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리그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여정은 짧았지만 단 10경기만으로도 리그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다. 손흥민의 MLS 도전은 8월 유럽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토트넘에서의 장대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로스앤젤레스 FC로의 이적은 미국 축구계의 게임 체인저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의 시즌은 10경기로 제한되었다. 손흥민의 2025 시즌 기록 MLS 정규 시즌 기준, 출전 경기 10경기 선발 9경기, 공격 포인트 9골 2도움 MLS 규정상 3도움으로 계산 시 총 12포인트, 10경기에서 9골이라는 경이로운 효율을 기록했지만
풀시즌을 소화한 선수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숫자는 부족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당시 그가 시즌 막판에 합류하여 플레이오프까지 팀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했다. 손흥민은 기대에 부응하듯 가파른 득점 감각을 보였고 그의 존재만으로 LAFC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번 신인상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였다. MLS 사무국은 신인상 선정 기준을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선수로 명문화했다. 이 조항 때문에 손흥민의 수상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영향력은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하나는 미디어 노출과 흥행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필드 위에서의 누적 생산성이었다. 투표자들은 후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손흥민은 우리 리그를 세계 지도에 다시 그렸다. 그의 등장은 마케팅적으로 100점짜리였다. 하지만 안드레스 드레이어는 30경기 넘게 매번 상대 수비의 핵심 목표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골이나 도움을 기록했다. 우리는 그들의 누적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익명을 밝힌 한 투표 관계자는 말했다. 손흥민의 신인상 수상이 무산된 것은 분명 아쉬운 결과였지만 3위와의 격차는 주목할 만했다. 3위에 머문 필립 싱케르나겔 시카고 파이어 FC 31세 은 시즌 내내 꾸준함을 보인 베테랑이었다. 그는 풀시즌을 소화하며 32경기에서 15골 15도움 총 30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손흥민의 10경기 기록보다 양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는 수치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싱케르나겔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는 손흥민이 10경기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싱케르나겔이 기록한 시즌 누적 포인트의 버금가는 인상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다는 방증이다. 만약 손흥민이 풀시즌을 뛰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 투표 결과 속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손흥민의 2025 시즌은 신인상 수상 실패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미 하나의 개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바로 MLS 올해의 골 오브 더 이어 수상이다. 지난 8월 FC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터뜨린 그림 같은 프리킥골은 16명의 후보 중 43.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당히 선정되었다. 이 골은 손흥민이 단순한 유명 선수가 아니라 여전히 경이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신인상과 올해의 골을 석권하는 개인상 이관왕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올해의 골 수상은 손흥민의 MLS 데뷔 시즌이 결코 의미 없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트로피가 되었다. MLS 신인상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번 결과가 왜 풀시즌에 무게가 실리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2024년 신인상은 LA 갤럭시의 가브리엘 팩 브라질이 수상했다. 팩은 당시 16골 14도움이라는 괄목할 만한 기록을 세우며 리그에 충격을 주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8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스웨덴의 수상이다. 당시 37세였던 질라탄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다 LA 갤럭시로 이적했다. 그는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질라탄은 손흥민과 달리 시즌 대부분을 이적 직후부터 소화할 수 있었다. 그의 사례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압도적 임팩트가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이례적인 예외였다. 손흥민의 상황은 질라탄처럼 시즌 중반에 합류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2025년에는 드레이어나 싱케르나겔처럼 풀시즌을 소화한 경쟁자가 존재했고 이들이 수치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개인상 수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2025년 MLS 무대 도전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단 10경기만으로 MLS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손흥민의 이적은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MLS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MLS 사무국은 시즌이 끝난 후 실시될 아시아 투어 계획에서 LAFC의 비중을 높이는 등 손흥민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LAFC의 홈 경기장인 BMO 스타디움은 손흥민이 뛸 때마다 수많은 한국 팬들로 가득 찼다. 이는 단순한 관중 증가를 넘어 홈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새로운 팬 문화를 창출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다소 정체기를 겪었던 손흥민은 MLS에서 다시금 월드 클래스 공격수로서의 감각을 회복했다. 10경기 9골은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피니셔임을 증명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스포츠 평론가인 마크 리들리는 손흥민에게 신인상은 부수적인 보너스였을 뿐이다. 그의 진정한 수상은 이미 유니폼 판매량과 TV 시청률, 그리고 이 리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증가라는 형태로 LAFC와 MLS에 돌아갔다고 단언했다. 손흥민의 2025년 MLS 신인상 수상은 2위라는 결과로 마감되었다.
이 결과는 MLS가 개인의 스타 파워보다는 리그 전체의 누적된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만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최고의 피지컬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시즌에는 풀시즌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제 MLS에서 영향력이 아닌 지배력을 증명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5년의 아쉬움은 2026년 MLS MVP 혹은 더 높은 곳을 향한 동기부여로 남을 것이다. LA의 푸른 잔디 위에서 아시아의 아이콘이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쓰기를 전 세계 팬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